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을 요약해서 들려드리는 리드런의 독서 감상실입니다.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의 인물관계도 사탄을 준비했습니다.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는 인물 중심의 소설이고 이런 인물들은 유독 가족을 단위로 서로 엮여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인물관계도를 살펴보는 것은 토지 독자들에게 또 하나의 재미를 선사할 것입니다. 이 영상이 토지의 내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에게는 일종의 미리 보기의 역할을 할 것이고 토지 전반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에게는 교차 확인을 통해 튼튼한 내공을 다지는 시간을 만들어 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박경리 대하소설 토지, 가족 인물 관계도 사탄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사탄은 토지 일부의 핵심 이야기가 되는 최치수 살인사건과 관련 있는 가족들, 즉 김평산, 칠성이, 귀녀, 강포수의 이야기를 가족 중심으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토지 일부를 이끌어갔던 사건은 구천이와 별당 아씨의 도주, 그리고 최치수 살인사건이었습니다. 최치수 살인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최짬반댁은 때대로 남자가 귀한 집안이었습니다. 그 집안의 당주 최치수도 딸 서희 말고는 아들이 없었기에 누구라도 최치수의 아들을 얻기만 하면 그 여자는 팔자가 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귀녀라는 이름의 최치수의 하녀는 치수의 아들을 잉태하여 팔자를 고치고 싶었으나 최치수는 귀녀를 품지 않았습니다. 우연히 귀녀의 계획을 알게 된 마을의 또 다른 악당 김평사는 귀녀에게 반드시 최치수의 씨일 필요가 없다며 누구의 씨든 아들만 얻으면 된다고 조언했고 당시 이민혜의 남편인 칠성을 끌어들여 귀녀와 잠자리를 계속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귀녀가 임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씨가 칠성이의 씨라고 장담할 수는 없었습니다. 비슷한 시기 최치수의 부탁으로 함께 구천이를 잡으러 다녔던 강포수도 귀녀를 좋아했었고 귀녀와 함께 하룻밤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튼 누구의 씨인지 모를 아이를 임신한 귀녀는 이제 최치수를 죽이고 윤씨 부인에게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최치수의 아이라고 말하며 안방을 차지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 원대한 계획에 따라 김평산이 삼끈으로 최치수를 목졸라 죽여버립니다. 치수의 장례식에서 귀녀는 계속 서럽게 울었습니다. 물론 짜여진 연출이었습니다. 장례식 이후 귀녀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안 윤씨 부인은 누구의 아이인지 물었고 귀녀는 어렵게 최치수의 아이라고 말했습니다. 윤씨 부인은 회심의 미소를 띄우며 네가 내 아들을 죽인 진범이라고 말하며 이들을 모두 잡아 가둡니다. 윤씨 부인은 최치수가 아이를 낳지 못하는 몸임을 진작부터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평산과 칠성은 사형을 당했고 귀녀는 임신한 아이를 출산한 뒤 역시 감옥에서 사형당합니다. 자, 이렇게 최치수 살인사건의 큰 흐름을 먼저 살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족 인물 관계도를 중심으로 한 가족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김평산의 가계도입니다. 김평산은 개다리 출신 양반입니다. 이는 정식으로 묵과에 급제한 것이 아니라 총 쏘는 기술로 묵과에 급제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던 말입니다. 김평산은 술과 도박으로 밤을 보내고 들어와 아침밥을 먹고 한낮을 잔 뒤 다시 밤이 되면 아내의 하만댁의 바느질 싹을 빼앗아 투전판에 기어나가 도박을 하는 백수 중의 상백수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은 양반이라며 마을 사람들을 상놈들이라고 무시했습니다. 이런 김평산은 우연한 기회에 귀녀가 최치수의 아들을 얻으려고 한다는 계획을 알게 되었고 귀녀와 함께 대담한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런 평산의 아내는 하만댁이라는 중인 출신의 여자입니다. 그녀는 착하고 순종적이며 남편에게 맡기까지 하면서도 자신의 남편은 양반 출신이라는 자부심을 내면에 갖고 사는 여자입니다. 이 둘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 거복이는 아버지를 닮아 어릴 적부터 거칠고 반항적이었고 손버릇도 안 좋은 아이입니다. 둘째 한복이는 어머니 하만댁을 닮아 유순했고 착했습니다. 김평산이 최치수 살인사건에 연루되어 사형당하자 어머니 하만댁은 다음날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한 번에 잃게 된 두 형제는 평사리를 떠나 외가에 가지만
평사리에 가끔 찾아오는 한복이와 달리 거북은 어른으로 성장할 때까지 한 번도 마을에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간도 용종촌에서 김두수라는 이름으로 다시 소설에 등장합니다. 김두수는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일본 경찰의 밀정으로 활약했고 이후 만주와 연해주에서 가장 악명 높은 친일 경찰로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이런 김두수는 만주에서 활동하는 의병장 박재수를 총살시켰는데 그 일로 그의 동생인 박재현과 전박이, 장인걸 등 독립운동가들에게 쫓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김두수가 좋아하는 여자 심금녀가 독립운동 세력에 합류하게 되었고 김두수는 심금녀의 옛사랑인 상이학교 교사 윤희병을 시켜 심금녀를 잡아오게 하지만 실패로 돌아가자 쓸모없어진 윤희병을 죽여버립니다. 이후 심금녀를 집요하게 추적하여 잡았지만 심금녀는 취조 과정에서 결국 자살합니다. 이런 온갖 악행을 다 저지르고 돌아다녔던 김두수지만 자신을 찾아온 동생 한복이는 끔찍하게 아꼈습니다. 경찰을 그만둔 뒤 만주 신경에서 자동차 서비스 공장을 하는 홍이와 잠깐 동업을 하기도 하지만 결국 가산을 모두 정리하고 서울로 돌아와 외로운 말년을 보냅니다. 조중구가 토지 초반부의 악당이라면 중반부의 악당은 김두수이고 후반부의 악당은 나중에 소개할 우계동을 필두로 한 우간의 식구들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거북이 김두수의 동생 한복이의 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살인사건이 터지고 마을에서 쫓겨난 뒤 형 고복이와 달리 한복은 다시 평사리를 찾아왔고 두만네 등 마을 아낙네들은 하만댁을 생각해서 한복이를 거둬줍니다. 20살 무렵 장바닥에 있는 거지 계집을 데려와 결혼을 했고 아들 영호를 낳았습니다. 한복이는 평생 아버지와 형의 죄를 자신이 대신 갚는다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형 김두수가 간도 회령에서 순사부장까지 했었기 때문에 형의 프리미엄으로 인해 한복이는 간도와 국내 이동이 자유로웠고 그런 이유로 송관수는 만주와 연해주로 가는 독립운동 자금의 전달을 한복이에게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한복이에게는 아들 김영호와 딸 김인호가 있습니다. 먼저 아들 영호입니다. 영호는 진주농고 재학 시 맹유운동을 주동했다는 이유로 투옥되었고 퇴학 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이 일을 계기로 평사리 사람들은 영호에게 큰일 했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한복이도 그동안 쌓였던 죄의식을 조금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평사리 주막에서 잠시 일했던 수기와 결혼했지만 윤국과 수기의 관계를 의심하면서 결혼 초반 원만하지 못한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이후 통영어업조합에 취직하게 된 뒤 통영생활을 하며 강세의 아들 김휘 등을 만나 사귀게 되었고 이후 점점 넓은 마음으로 변하게 되면서 아내 수기 그리고 처남 몽치와도 사이가 좋아집니다. 이제 영호의 아내 수기와 그 처남 몽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수기와 몽치는 남매지간입니다. 둘 다 토지 중후반부에 등장하는 인물로서 몽치는 특히 젊은 시절 강세의 저돌적이고 강한 이미지를 이어받은 캐릭터로 나옵니다. 수기와 몽치는 사당패의 자식이었습니다. 어느 날 평사리 주막에 한 남자가 어린 수기와 몽치를 데려왔는데 다음날 아침 수기를 주막에 남겨두고 아들만 데리고 떠나버렸습니다. 영산댁은 요리 솜씨도 있고 착하고 야무진 수기를 좋아했고 자신에게 자식이 없으니 수기를 양녀로 삼아 한복이의 아들 영호와 결혼까지 시켜줬습니다. 한편 아버지를 따라간 남동생 몽치는 산에서 죽은 아버지 곁에서 몇 날 며칠을 보내다가 해도사에게 발견되었습니다. 해도사는 몽치의 야생적 본능과 비범함을 알아차렸고 그에게 학문을 가르칩니다. 우연한 기회에 수기와 몽치는 다시 만나게 됩니다. 이후 매형 영호와 수기 그리고 지리산에서 함께 자란 강쇠의 아들 휘가 모두 통영으로 가서 정착하자 자신도 통영으로 건너가 배를 탔고 어장아비의 눈에 들어 선원들을 관리하는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다치노미집을 하며 생활을 하는 연상의 과부 모아를 알게 되고 결국 그녀와 혼인하게 됩니다. 이후 징용에서 탈출한 홍석기를 보호해주다 고문을 받게 되고 추록 후 해도사와 소지감이 있는 도서람으로 올라가
산 사람들과 합류하며 살아갑니다. 개인적으로 관수가 죽고 강쇠가 늙어버린 토지 후반부에서 가장 세고 매력적인 캐릭터로 보였고 모아와의 사랑관계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펼쳐졌습니다. 이제 한보기의 딸 인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호는 한번 결혼에 실패한 뒤 평살이 친정집으로 돌아왔었는데 평살이 새로운 악당 우가네의 일동이에게 시집가야 하는 위기에 놓이자 몸이 아픈 야무에게 시집간 인물입니다. 야무는 뒤에서 야문의 가족을 다룰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김평산, 하만댁, 그들의 자식들인 김두수, 김한복, 그리고 한복의 자식인 영호, 며느리 수기, 수기의 동생 몽치, 그리고 몽치의 아내 모아까지 가족관계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칠성이와 이민혜를 살펴보겠습니다. 칠성이는 평살이 농민으로 이민혜의 남편이었습니다. 용이와 친구로 나오지만 기본적으로 성실하고 착한 이미지는 아닙니다. 귀녀의 원대한 계획을 알게 된 평사는 칠성을 그들의 계획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고 칠성이 사형을 당하게 되자 그의 아내 이민혜는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을 떠납니다. 마을을 떠난 이민혜는 결국 거짓골을 하고 다시 돌아왔고 이미가 그런 그녀를 거둬줍니다. 평살에서 가장 예쁜 얼굴과 몸매를 가졌던 이민혜였기에 그녀는 금방 활기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민혜와 용이 사이에 아들 홍이가 태어납니다. 이 부분은 인물관계도 3탄 용이 가족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여기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귀녀와 강포수의 가족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귀녀와 강포수를 가족으로 묶는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귀녀가 감옥에서 낳은 자식 두매를 강포수가 데려가서 키웠기 때문에 이들을 가족이라는 전제로 두고 인물관계를 시작하겠습니다. 귀녀는 아시다시피 최치수의 개인 수발을 드는 하녀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최치수의 사랑을 얻고자 했지만 최치수는 귀녀에게 조금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나중에 윤씨 부인을 통해 밝혀진 사실이지만 당시 최치수는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여튼 최치수 살인사건의 주동자로 사형을 당한 귀녀는 사형되기 전 감옥에서 한 남자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 아이는 칠성이의 씨일 수도 있고 강포수의 씨일 수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 아이를 강포수가 데려다가 산속에서 키웁니다. 그러면 강포수는 누구입니까? 작가는 강포수를 가리켜 산에서는 귀신처럼 총을 잘 쏘지만 마을로 내려오면 어딘가 어리숙해진다고 표현했습니다. 최치수는 자신의 아내를 데리고 도망간 구천이를 잡기 위해 강포수에게 총 쏘는 법을 배웠고 그를 자신의 집에 살게 하며 구천이 사냥을 함께 다닙니다. 어디에도 얽매이는 것을 싫어하는 강포수인지라 처음에는 최치수의 제안을 거절했지만 그 집 하녀인 귀녀를 보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 마을에 남게 됩니다. 귀녀와 하룻밤 정을 나눴고 귀녀가 살인사건으로 감옥에 갇히자 정성으로 옥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귀녀가 사형당하기 전 출산한 남자아이를 데리고 사라집니다. 이후 토지 2부에서 갑자기 간도 용종촌의 한 사내 아이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두매였습니다. 강포수는 공노인에게 돈 300원을 맡기며 두매의 학자금으로 써달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사라집니다. 이후 오발사고를 가장해 강포수는 자살합니다. 아버지 강포수가 사라진 간도에서 두매는 공노인, 상이학교 송장한 선생 등의 도움을 받으며 잘 성장합니다. 홍이, 정호와 함께 상이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그 과정에서 김사달이라는 선생으로부터 강두매라는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공부를 잘했던 두매를 상이학교 송장한 선생이 눈여겨봤고 결국 중국 군관학교에 입학시킵니다. 두매는 졸업 후 투철한 공산주의자가 되어 독립운동에 투신합니다. 공노인의 주선으로 만난 오기와 결혼하여 연우, 난우 두 딸을 낳았습니다. 송장안의 도움으로 용종촌 동성반점 배달꾼으로 변장해 아내와 아이들을 만나지만 가족의 안전을 위해 가족들을 연해주로 도피시킵니다. 참고로 두매의 아내 오기가 바로 회령의 방을 얻어주고 길상이 혼인까지 생각했던 과부 오기네의 딸 오기입니다. 이렇게 토지는 유독 등장인물들끼리 서로 연인으로 부부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족 인물 관계도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일요일은 태백산맥 3권의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